검색창에 월배당 500만 원을 쳐보면 돌아오는 답은 거의 똑같습니다. 최소 14억 원은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매달 500만 원이 통장에 꽂히는 사람들의 계좌를 열어보면 그 숫자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세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불편한 진실이 하나 나옵니다. 이 차이를 만든 것은 남들이 모르는 대박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담은 상품은 검색창에 이름만 넣으면 다 나오는 평범한 ETF들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종목이 아니라 그 종목을 어느 계좌에 넣었는지,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어떤 구조로 짰는지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종목 이름을 검색하며 보낸 시간은 결과를 거의 바꾸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1년에 배당금 30만 원 들어오는 통장을 보며 언제 500만 원을 만드나 막막했던 분들을 위해 생각보다 훨씬 적은 원금으로 배당을 받으며 사는 구조를 5가지 원칙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월배당의 정체부터 다시 규정해야 합니다. 시장이 20% 급락했을 때 현금 흐름이 없던 투자자는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손절했습니다. 반면 매달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배당금이 들어오던 투자자는 그 구간을 버텨냈고 이후 신고가 반등의 수익을 온전히 가져갔습니다. 월배당의 진짜 정체는 수익률이 아니라 멘탈을 지켜주는 심리 방어 장치입니다. 두 사람이 담은 종목은 비슷했지만 매달 통장이 찍히는 금액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버티는 힘을 갈랐고 결국 최종 수익률까지 갈랐습니다. 그래서 월배당을 고를 때 배당률부터 보는 순서 자체가 이미 틀린 접근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은 지금 위험할 정도로 빠르게 커졌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장 커버드콜 ETF 순자산은 2022년 말 1223억 원에서 2026년 5월 말 기준 24조 5490억 원이 되었습니다. 3년 반 만에 200배이고 상품 수도 6개에서 50개로 불어났습니다. 선택지가 늘어난 만큼 지뢰도 같이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매수하기 전에 담는 한도와 전환 타이밍부터 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계좌 배치입니다. 종목보다 토양이 먼저입니다. 연간 분배금 700만 원을 일반 증권 계좌에서 받으면 15.4%의 배당 소득세, 즉 107만 8천 원이 원천 징수되어 사라집니다. 같은 700만 원을 ISA,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에서 받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반형 기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에만 9.9%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세금이 49만 5천 원으로 절반 아래까지 내려갑니다. ISA에는 계좌 안에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는 손익통산 기능도 있어서 손실이 나면 그만큼 세금이 차감됩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2천만 원, 총한도는 1억 원입니다. 연금 계좌는 성격이 또 다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당장 세금을 떼지 않고 인출 시점으로 미루는 과세 이연이 적용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3.3%에서 5.5%의 초저율 과세로 끝납니다. 여기에 연간 900만 원을 납입하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즉 148만 5천 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초과하면 13.2%를 돌려받습니다. 납입하는 순간 확정 수익률이 붙는 셈입니다. 그래서 계좌를 채우는 최적 순서는 연금 계좌 900만 원, 그 다음 ISA 한도, 남는 자금을 일반 계좌로 보내는 것입니다. 세액공제가 걸린 연금 계좌를 먼저 채우고 비과세 한도가 있는 ISA를 그 다음에 채우고 아무 혜택이 없는 일반 계좌를 마지막에 두는 것이 같은 종목으로 더 많은 돈을 남기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실수가 자주 나옵니다. 미국에 상장된 대표적인 배당 성장형이나 커버드콜형 ETF들은 ISA나 연금 계좌에서 제도적으로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절세 혜택을 온전히 받으려면 미국 지수를 추종하더라도 국내 상장 상품이어야 절세 계좌에서 담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의 용도를 계좌별로 갈라놓아야 합니다. 연금 계좌는 55세 전에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수익 전체의 16.5% 기타 소득세가 붙기 때문에 20년에서 30년 묶어둘 장기 자금만 넣어야 합니다. 몇 년 안에 쓸 돈은 원금 중도 인출이 가능한 ISA로, 당장 써야 할 비상금은 일반 계좌로 철저히 나누십시오.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급일 캘린더 설계입니다. 월배당 ETF를 여러 개 모아놓고도 체감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대부분 지급일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전부 월말에만 지급되면 결국 한 달에 한 번 월급처럼 들어올 뿐입니다. 매월 15일 전후에 지급되는 월중 배당형과 말일에 지급되는 월말 배당형을 섞으면 한 달에 2번 현금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영업일 시차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기준일이 7월 31일이어도 실제 통장 입금은 보통 2영업일이 더 걸려 8월 4일쯤 이뤄집니다. 그러니 카드값, 보험료, 관리비 같은 고정 지출일을 먼저 적어두고 그 지출일보다 앞서 입금되도록 월중과 월말 비중을 맞춰야 연체와 자금 꼬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통장에서 매달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날보다 배당이 먼저 들어오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이 캘린더를 짤 때 참고가 될 겁니다. 세 번째 원칙은 인컴 3층 구조입니다.
코어층은 저수지 역할입니다. 당장 높은 배당을 주는 상품이 아니라 배당금 자체가 매년 스스로 늘어나는 미국 배당 성장지수 주종 국내 상장 ETF로 채웁니다. 현재 배당률은 3%대지만 매수 원금 대비로 보면 5년 뒤에는 4%, 10년 뒤에는 5%로 올라가면서 물가 상승과 구매력 하락을 방어합니다. 인컴층은 수도꼭지 역할입니다. 즉각적인 고배당 현금을 뽑아내는 층으로 국내 상장 리츠 ETF와 커버드콜 ETF를 활용합니다. 리츠는 건물 임대료를 기반으로 하니 흐름은 안정적이지만 금리가 오르면 차입금 이자가 늘고 매력도가 떨어져 타격을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완충층은 물탱크 역할입니다. 단기 채권이나 파킹형 CD금리 ETF로 채워두면 시장이 급락했을 때 코어층과 인컴층을 헐값에 팔지 않도록 생활비와 멘탈을 지탱해줍니다. 자산을 모으는 축적기라면 코어 50%, 인컴 30%, 완충 20%로 시작해 원금 성장과 현금 흐름을 동시에 잡으십시오. 세 층은 각자 하는 일이 다릅니다. 코어층은 시간이 지날수록 배당을 키우기, 인컴층은 지금 당장 통장에 돈을 넣어주고, 완충층은 시장이 무너졌을 때 앞에 두 층을 팔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줍니다. 완충층이 비어있는 포트폴리오는 배당률이 아무리 높아도 급락 한 번에 무너집니다. 네 번째 원칙은 커버드콜 상한선 규칙입니다. 구조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커버드콜은 기초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콜옵션을 팔아 받은 프리미엄을 분배금으로 주는 상품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위쪽 수익은 포기해야 하고 주가가 내리면 손실은 그대로 떠안습니다. 위는 막혀있고 아래는 뚫려있는 비대칭 구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제살 깎아먹기입니다. 옵션 프리미엄과 배당으로 목표 분배율을 채우지 못하면 펀드가 자산을 팔아서 분배금을 메웁니다. 겉으로는 고배당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내 원금이 깎여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용 룰이 필요합니다. 커버드콜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20%에서 30% 이내로 비중 상한선을 철저히 통제하고 거기서 나온 분배금은 전액 코어층인 성장 배당형으로 재투자해 원금 갉아먹기를 상쇄해야 합니다. 커버드콜은 주식이 아니라 조미료로만 써야 하는 재료입니다. 국내 상장 상품이 6개에서 50개로 늘어난 지금은 이름과 배당률이 비슷해 보이는 상품이 줄줄이 나오기 때문에 비중 상한선을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어느 순간 포트폴리오 절반이 커버드콜로 채워져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스위치 전환 전략입니다. 묘목을 심고 열매가 열리자마자 따먹으면 과수원은 자라지 못합니다. 1억 원으로 시작해 매달 100만 원을 불입하고 연 7% 수익률을 가정해보겠습니다. 분배금을 전액 재투자하면 15년 뒤 약 5억 원 후반대가 되지만 매달 뽑았으면 3억 원 초반대에 머뭅니다. 같은 돈, 같은 기간인데 2억 원이 넘는 차이가 벌어집니다. 여기에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ETF 분배금은 펀드처럼 자동으로 재투자되지 않습니다. 계좌에 현금으로 그냥 놀고 있기 때문에 매달 알림을 맞춰놓고 직접 매수 버튼을 눌러야 복리가 작동합니다. 이 버튼 하나를 15년 동안 눌렀느냐 아니냐가 앞서 본 2억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러면 언제 스위치를 켜야 할까요? 세후 배당금이 고정 생활비를 넘어서는 순간이 인출기로 전환하는 시점입니다. 이때 코어 비중을 줄이고 인컴 비중을 들여 전체 포트폴리오 배당률을 5%에서 7%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원칙은 하나입니다. 은퇴자금의 4% 룰은 시장이 폭락한 해에도 원금을 팔아야 해서 치명적인 손실을 남기지만 배당 인출 방식은 원금 주식을 한 주도 팔지 않고 오직 분배금만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도 회복력이 남습니다. 이제 반드시 경계해야 할 위험 요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는 분배락과 순자산 가치입니다. 만원짜리 ETF가 100원을 배당하면 다음날 기준가는 9,900원이 됩니다. 배당금은 공짜로 생긴 수익이 아니라 내 자산의 일부가 빠져나온 것입니다. 진짜 수익이 났는지 보려면 분배금 수령액과 최근 12개월 NAV 변화를 반드시 같이 놓고 대조해야 합니다. 둘째는 고배당의 부도 리스크입니다. 연 7%대 고배당으로 주목받던 해외 부동산 상장 리츠가 고환율과 유럽 부동산 가치 하락, 채권 상환 실패가 겹치면서 법정 관리에 들어간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수천억 원이 묶였고 신용등급은 디폴트까지 떨어졌습니다. 배당률 숫자만 보고 진입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합니다. 셋째는 환율 변동성입니다. 미국 자산 기반 환노출 ETF는 원화 가치가 급등하면 한 달 만에 1년치 배당금에 맞먹는 8% 이상의 평가 손실이 날 수 있으므로 달러 노출 비중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넷째는 세금 구간과 제도 변화입니다. 이자와 배당소득 합산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사적 연금도 연 1,500만 원, 월 125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부부계좌 분산 같은 절세 배치가 필수인 이유입니다. 상품을 고를 때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상품명에 적힌 배당률 숫자를 맹신하지 마십시오. 목표치일 뿐 확정이 아닙니다.
기초자산과 옵션을 건 대상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어긋나면 하락 방어가 왜곡됩니다. 그리고 운용사 사이트에서 최근 12개월 분배금 합계와 NAV 하락 추이를 직접 비교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숫자를 놓고 정리해보겠습니다. 월 500만 원, 세후로 연 6천만 원을 만들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배당률 5% 기준으로 전부 일반 계좌에서 받으면 15.4% 세금을 감안해 약 14억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ISA와 연금계좌를 풀가동해 실효세율을 10%까지 낮추면 약 13억 3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서 인출기 스위치를 켜 인컴 비중을 늘리고 전체 배당률을 7%로 올리면 약 9억 5천만 원이면 됩니다. 계좌 배치와 구조만 바꿔도 필요한 원금이 약 5억 원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물론 배당률을 올린 만큼 리스크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 종착지만 보고 조급해하지 말고 단계를 나누십시오. 1단계는 원금 1억 2천만 원, 배당률 5%로 세후 월 50만 원입니다. 통신비와 관리비 같은 기초 고정비가 완전히 해결되고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는 구간이며 ISA 계좌만으로도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원금 2억 4천만 원으로 세후 월 100만 원, 생활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구간입니다. 3단계는 원금 4억 8천만 원으로 세후 월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표에서 대부분이 그냥 지나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1단계 1억 2천만 원에서 3단계 4억 8천만 원까지 필요 원금은 정확히 4배로 늘어나는데 손에 쥐는 돈도 딱 4배에 머뭅니다.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이 비례식은 끝까지 깨지지 않습니다.